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에서도 오늘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시 동지역부터 접종이 시작됐는데 일부에서는 예방 접종 날짜를 잘못 알고 왔다 돌아가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어르신들이 줄을 서 기다립니다. 백신 접종 센터가 설치된 제주시 한라체육관까지 제주도가 마련한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서입니다.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면 어르신들은 순서대로 버스에 오릅니다. 35년. 예. 한 명씩만. 예방접종센터에 도착한 어르신들은 발열 확인과 손소독을 거친 뒤 예진표를 작성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의료진의 질문에 답합니다. 특별히 좀 불편하신 거 있습니까? 혈액종약 그거 약 먹고 있고.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의료진이 팔에 주사를 놓습니다. 예방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은 관찰실에서 길게는 30분 동안 대기하며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접종하는 백신은 지난달 제주에 도착한 화이자 백신 2,900명분. 첫날 제주시 일도동 지역 접종 대상자 510명이 주사를 맞았는데 90대 고령자 20여 명도 접종을 마쳤습니다. 보통 주사는 마찬가지죠. 뭐 느낌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맞으니까 다소히 안심은 있지. 하지만 일부에서는 접종 날짜를 모르고 접종센터를 찾았다가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 날짜에 보건소 오셔서 접종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예약을 안 하셨을 경우엔 접종을 못하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제주 지역 만 75세 고령자 4만 7천여 명 중 접종에 동의한 인원은 67%인 3만 1천여 명. 제주도는 제주시 동지역과 노인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 뒤 읍면과 서귀포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추가 백신 물량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도착된다는 문서는 지금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락에서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한편 오늘 오전 백신을 맞은 뒤 의식이 저하돼 제주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77살 김모 할머니는 현재 상태가 호전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과거 조영제에 반응했다는 이력을 확인하고 백신 접종과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늘 하루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629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제주도민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를 방문하고 귀가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시 강남구 확진자 A씨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됐습니다. 제주도는 A씨가 제주에 머물렀던 기간의 동선을 파악해 접촉자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신병직 판사는 자가격리 조치를 어겨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K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씨는 지난해 3월 제주행 항공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2주 동안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받았지만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한다며 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4.3 73주기를 앞두고 제주 MBC가 4.3 사건을 다룬 최초의 극영화를 57년 만에 발굴했습니다. 주한 미국 공보관에서 1963년부터 64년에 걸쳐 제작한 더 마운틴, 한국어 제목 한라산이란 작품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 마운틴이란 영어 제목이 붙은 영화는 무장대가 중산간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을 죽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제주 4.3 사건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영어 내레이션이 깔렸습니다. In the space of a few months, 1/4 of our population was liquidated. 60,000 killed, 80,000 homeless. 주한 미국 공보원이 지난 1963년과 64년에 걸쳐 제작한 42분짜리 문화영화로 4.3 당시 중산간 마을에 살던 주인공 고 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장대의 습격으로 부인과 아들이 죽자 어린 딸과 이웃에 홀로 남겨진 남자아이를 데리고 해안 마을로 내려와 정착해 살아가다
다시 고향에 돌아가 새 삶을 일군다는 자립 정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무장대의 잔혹성을 부각시킨 반면 경찰과 군인은 양민을 보호해주는 선한 존재로 그리고 있어 반공 선전 영화라는 색깔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총알 없애지 마라. 그냥 묻어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되던 제주 4.3을 소재로 한 첫 번째 극영화라는 역사 자료적 가치가 큽니다. 어떤 4.3의 원인과 전개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크게 다루진 않았지만 이 영화는 기록 필름을 제외하고는 그 4.3을 다룬 첫 영화라는 데서 4.3의 사료적 가치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이 영화는 한라산이라는 제목으로 배우의 대사가 모두 제주어로 녹음됐는데 외국에서 상영하기 위해 영어 내레이션 버전을 따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48개국에 나가는 문화영화에는 나레이터가 나가고 거기는 한국 대사 사투리를 해도 모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외 나가서 비워주는 그런 촬영으로 한 거고 우리가 시사에서 볼 때는 완전히 한국 사람들이 보게끔 만들어준 것 같아요. 1964년 제2회 청룡영화제에 한라산이란 제목으로 출품됐고 음악 부문에 특별상을 받았다는 신문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또 이듬해 1월 제주시 중앙극장에서 도내 인사들을 대상으로 영화 시사회를 열었고 양승용 감독과 미 공보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담회를 개최했다는 신문 기사에서도 제목을 한라산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영화라는 한계 때문이었는지 국내 극장에서 개봉은 하지 않은 채 영화는 그대로 잊혀졌고 한라산의 필름이나 포스터 등은 미국이나 한국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주립대학교가 당시 주한 미 공보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정하고 있는 영업한 영화인 더 마운틴을 제주 MBC가 입수했고 57년 만에 다시 빛을 보게 된 겁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억울하게 숨져간 희생자를 기리고 비극의 역사를 제대로 전하기 위한 평화 교육 등 추모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해마다 4월 초하루 4.3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해원 방사탑제. 4.3의 완전한 해결을 다짐하며 제주 전역에서 모아온 돌멩이들로 쌓아올린 탑 앞에 유족들이 모였습니다. 올해는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진상규명에 한 발 더 나아가고 4.3 수영인들의 재심 재판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길 4.3 영령에게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영령님들을 73년 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듯하게 모실 이 역사적 4.3 재심 재판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잘 보살펴 주시옵소서. 제주 4.3 평화공원에는 여수와 순천 지역 학생과 여순항쟁 연합 유족회 관계자들이 찾았습니다. 제주와 전남 지역 교사와 학생들이 한국 현대사 비극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느끼기 위해 제주도 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평화교육. 학생들은 교과서로만 접했던 4.3을 현장에서 마주하며 억울하게 희생된 4.3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영상에서보다 훨씬 더 위압감도 느껴지고 조금 더 경건해지고 해서 이렇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꼭 학교에서나 아니면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와서 와서 추모를 하고 싶어요. 학생들은 너분숭이 기념관과 서달오름 학살터 등 4.3 유적지도 돌아보며 제주 4.3과 여순 11구의 역사적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이제 좀 더 이제 교원과 학생들의 교류가 진행될 예정이고 그리고 공동 교육 자료 같은 것도 서로 제작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 체계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념일을 하루 앞둔 내일은 제주 민예총과 4.3 평화재단이 주최하는 4.3 추모 전야제가 제주도 문예회관에서 열립니다. 추모 전야제와 미술전 등이 제주와 서울 등지에서 열리며 추모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4.3 73주기 희생자 추념식을 9년 만에 실내에서 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모레 제주도 전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추념식을 4.3 평화공원 위령재단이 아닌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제주에 오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추념식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지만 실내로 변경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상파 차세대 방송 서비스 시연회가 내일 제주에서 열리는데요. 우리나라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지역 방송의 공적 책무와 정책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김찬혁 기자입니다. 태풍의 길목에 있어 다른 지역보다 재난 방송이 중요한 제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재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지역 방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재난 방송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방송사들한테 전달을 하고 동일 지역에 있는 다른 방송사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락을 깔아주는 이런 역할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지역 밀착형 콘텐츠 생산이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위해 방통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 밀착된 좋은 콘텐츠들을 많이 생산을 해서 국민들한테 제공을 할 때 경쟁력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도 그 콘텐츠 생산을 지원하는 역할들도 하고 재원 구조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고민들을 해야 되겠죠. 넷플릭스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지역 방송 콘텐츠가 다양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온라인 정책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국내에 진출한 OTT 플랫폼 또 국내에서 만들어진 OTT 플랫폼 기타 이런 데서는 그 지역 방송의 프로그램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상혁 위원장은 또 공영방송이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재원 구조가 필요하지만 지역방송사들도 시장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전략 마련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전입니다. 오늘 제주지방은 육상의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에서는 최대 순간풍속 시속 81km의 강풍이 관측됐고 급변풍과 강풍경보가 내려진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 90여 편이 지연되는 등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제주지방은 자정까지 최고 20mm의 비가 내린 뒤 그쳤다가 내일 밤에 다시 오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바다에는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토교통부의 내부 회의에서 제2공항 정상 추진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어제 성산 읍사무소에 열린 지역주민 간담회에서 국토부에서 지난주 열린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여론조사는 국책사업의 참고용이라며 갈등 조정 노력을 하되 정상 추진하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올해 초에 열렸고 전반적인 갈등 현안을 점검했지만 제2공항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등분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토지주로 구성된 오등분공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좌남수 도의회 의장을 만나 사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른 반영 결과를 엉터리로 제출했고 아파트 건설로 소나무 수천 그루를 베어내는 등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부동의해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오등분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중부공원 사업은 원안 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 도내 어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해루질, 맨손 어업 행위에 대해 물속에 잠수해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달 안에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규정에는 해가 진 뒤 맨손 어업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과 이를 위반할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차는 신고증을 회수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어업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을 현금화해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와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18일부터 30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여 가맹점주가 자녀 명의로 탐나는 전을 할인 구매한 뒤 은행에서 바로 환전해 10%의 할인 혜택을 현금으로 챙기는 등 지역사랑 상품권법 위반 행위 4건을 적발했습니다. 제주도는 부당이득 환수 조치는 물론 과태료 최고 2천만 원을 물리고 가맹점 등록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어선 부두에서 선원 39살 K씨가 어망을 정리하다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크레인으로 K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후송했고 K씨는 머리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전 7시 반쯤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주변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 계류 중이던 19톤급 어선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사고 당시 배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오랜 기간 선박을 방치해 관리 부실로 침수된 것으로 보고 침수 선박을 17시간 만에 추자도 조선소로 예인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제주시 한경면 항공우주박물관 부근 도로에서 37살 대전시 원모 씨가 렌터카를 몰다 반대편 갓길에 세워진 굴삭길을 들이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원 씨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해 3월 구럼비바위 발파 8주년에 맞춰 시위를 하기 위해 철조망을 끊고 제주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송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